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특정 상황에서 면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어떤 선에 의해서 면이 분할되지 않는 그 상황에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곡선을 사용하실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포인트 아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투포인트 아크는 점을 두 번 찍고 이제 기능을 클릭할게요. 이제 여기서 점 한번 찍고 점을 또 찍으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리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이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얘가 이렇게 휘어질지 해주면 이제 곡선이 그려지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리고 나면 이 선이 여기 중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떠 있는 선은 면을 분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두껍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고 이런 찍고서 다시 이렇게 또 이런 걸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가 생기면 꼭 이렇게 두 번 찍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온페이스라는 게 저렇게 떠야 됩니다. 온페이스가 떠야 이 곡선이 바닥에 착 붙어서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꼭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딱 갖다 대고 기다리면 저게 온페이스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때 찍으면 바닥에 쫙 붙어서 그려지는데 만약에 저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저렇게 잘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색깔을 보시면 이건 녹색인데 이건 약간 파란색으로 지금 뜨잖아요. 제가 클릭을 하면 자 그리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제가 지금 화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서 그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저렇게 되면 면도 분할되지 않을 뿐더러 작업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건. 자, 제가 이제 선택해서 지웠고요. 그리고 자, 다시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주로 이 투포인트 아크가 쓰기 편해서 이걸 쓰는데 아크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아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시작점하고 그리고 끝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홀을 이거 어차피 아크는 홀을 그리는 거긴 한데 이게 그리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중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저가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투포인트 아크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들은 면이 안 채워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컷을 두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이제 면이 만들면 면이 채워져요. 근데 지금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걸 쓰지 않는 겁니다. 바깥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찍고 이렇게 홀을 그려주면 마지막에 자, 찍고 아이고 이게 투포인트 아크였네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해주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아크를 그리고 그 안에 면을 채울 어떤 예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쓰면 되는데 이렇게 면 안에다가 선을 그릴 때는 다른 아크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또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데 둥글게 이렇게 둥글지 않은 부분을 아크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보통 하늘색이 뜰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분홍색이 뜰 때가 있는데 이 분홍색은 여기와 이쪽 부분이 아주 매끄럽게 선이 이어져 하나의 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점에 닿았고 여기도 하나의 점에 닿았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완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했고요. 자, 이거를 여기서 분홍색이 떴을 때 지금 또 뜨지 않잖아요. 아까 떴는데 지금 안 뜨는 이유는 이쪽을 찍을 때 어디를 찍느냐도 이제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 잘 찍고 분홍색이 뜨도록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이 표현이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저렇게 각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확대하면 지금 분홍색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때 클릭을 하면 한 번 클릭하는 거죠. 아까 제가 더블 클릭을 했었는데 지금 한 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얼마나 곡선이 그려질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모양이 다시 ESC를 눌러서 취소를 했고요. 여기서 그 모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선도 없어지면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원래 이렇게 선이 그 중간에 어디 끝에 닿지가 않잖아요. 닿은 상황이 아니면 이게 선이 얇아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이제 잠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안 생기면 다행인데, 일단 끝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좀 길게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할게요. 그냥 클릭했습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고 그냥 클릭한 거고, 모두 다 바닥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그려도 어차피 이 비어있는 부분, 제가 이거 클릭을 해서 이제 면을 다 지웠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연필 툴 같은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또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면이 채워집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좀 눌러서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면이 잡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나도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뭐 연필 툴이나 아니면 연필 툴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선을 그리면 이렇게 면이 채워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렇게 면이 채워지면은 이 채워진 면을 뭐 밀기 도구를 통해서 밀거나 다른 도구로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면이 안 채워지는 게 문제죠. 근데 면이 안 채워지는 것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리는 도중에 선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을 만들기조차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좀 두꺼워서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두꺼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제가 면 지우겠습니다. 면 지우고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면이 없기 때문에 선이 두꺼워 보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선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자, 이건 면 채워지고요.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채워지네요. 근데 이게 원래 채우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좀 어려운 건데 제가 그거를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잘 돼서 설명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게 좀 두 겹, 세 겹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세하게 이제 중간이 어떤 이유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 끝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에 여기서부터 그렸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이 바로 이렇게 두껍게 나오죠. 이렇게 선이 두껍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처음과 끝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런 선들도 보통 이 곡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리시는 게 좋잖아요. 물론 굉장히 좁은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에 연필 툴 같은 걸 사용해서 여기를 찍고 이 선을 한번 이렇게 커서로 따라갔다가 이쪽에 가면 분홍색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이 선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찍으면 선이 얇아지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곡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선을 할 때 또 다른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곡선이 아예 안 그려질 때가 있는데 일단은 뭐 특정한 상황이 좀 만들어져서 이게 아예 안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뭐 선을 제가 아주 깔끔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어서 이게 설명이 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다음 애들을 설명하고 이제 좀 통하는 건데 처음에 곡선을 아크를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제 입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입력하는 곳에 보면은 사이드가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저 밑에 부분을 확대하지 않고요. 요 위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메저먼트 이런 툴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이렇게 쭉 뜨거든요. 이 중에서 메저먼트가 이제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제 입력 창을 제가 위로 올려서 잘 보이게 여기쯤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드가 곡선을 만들 때 여기가 각대하면 각져 보이잖아요. 이 각져 보이는 게 이제
몇 개의 마디로 돼 있을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곡선을 그리면 12개의 마디로 그려져요. 근데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싶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택 툴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곡선으로 바꾸자마자 바꾸고 그럼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바로 하시는 거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것도 아닙니다.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를 바로 입력해요. 한 30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바로 되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그래서 곡선을 그리면 확대를 했을 때 곡선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지금 각져 보이는데 제가 좀 더 비슷한 크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빼면 아까 얘기했죠. 온페이스 저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찍으면 이 옆에 있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비교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곡선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또 이렇게 잘 얇게 그려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곡선을 그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모서리 같은 데를 만약에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끝에 있는 면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요거는 지금 날아가지가 않네요. 보통 끝에 있는 거는 작업을 하면 날아가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곡면으로 처리가 돼서 날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분홍색 지우개 선택하시고 누른 채로 이렇게 지나가면 지워집니다. 자, 언더 할게요. 이거 그냥 클릭해서 지워지고요. 누른 채로 지금 제가 마우스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파래지죠. 이제 손을 떼면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아니고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거고 제가 원래 얘기할 걸 자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굉장히 확대를 한 다음에 되게 조그맣게 곡선을 그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세그먼트가 너무 크게 지금 들어가 있다. 뭐 이제 여기에 들어갈 크기에 비해서 세그먼트라는 게 마디거든요. 아까 여기 라디오스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그 값인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2고 지금은 최근에 제가 30 값을 썼기 때문에 곡선을 여기다가 그리려고 하면 자, 지금은 저 정도 크기는 그려지는 거고요. 지금 이 화살표였다가 곡선을 찍으면 아크를 찍으면 자 사이드 값 12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고를 하죠. 이 이유는 여기를 너무 작게 이제 그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디 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디를 줄이는 방법은 이 화살표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선택하면 이제 화살표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투포인트 아크 툴을 선택을 하고 바로 여기 클릭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작은 크기로 더블 클릭하면 지금 그려지는데 이게 6이라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제가 굉장히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옆에다가 1mm짜리 선 하나 그릴게요. 지금 제가 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기본적으로 1mm짜리 선이 그려지겠습니다. 이게 1mm니까 이 정도 확대를 하면은 비교가 어느 정도 되겠죠. 스케치업이 물체의 위치가 좀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물체를 선택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떴을 때 위로 쭉 하는데 이때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볍게 한번 탁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락이 걸리고 여기다 이렇게 스냅을 잡아주면은 딱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높이가 차이가 꽤 있었어요. 이 정도 갖고 와야지 같은 높이였었고 아까는 굉장히 밑에 쪽에 지금 1mm짜리 선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로 옆에다가 놓고요. 비교할 수 있게. 자, 이번에는 이제 높이도 거의 똑같고 위치도 비슷합니다. 저기 1mm짜리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면 1mm보다 작거나 아니면 얼추 그 정도 크기의 곡선을 지금 그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곡선을 그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시다 보면은 모서리를 아주 얇게 둥글게 깎아내야 될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메시지가 뜨면은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지금 작업이 되네요. 자, 세그먼트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세그먼트 6개죠. 그러면 12로 바꿔서
방금 전에 했던 것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고하죠. 그래서 만약에 곡선을 그리실 때 아까처럼 그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그먼트를 줄이세요. 세그먼트를 줄이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곡선의 이제 어떤 면에서 곡선을 그리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 하시다 보면 만나게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곡선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괜찮습니다. 정리 잘 되면 괜찮은데, 제가 최근에 만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곡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곡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면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대를 해서 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선이 끊기거나 아니면 중간이 뭐 두 겹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이 혹시 휘었나도 봤습니다. 이게 이 전에 파트 1에서 면이 살짝 휘면은 안 만들어진다 했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끝을 잡아서 제가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 눌러서 Z축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0.1 정도만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밑으로 내려온 티가 안 납니다. 뭐 아까처럼 이렇게 선이 약간 꺾이면 이제 이런 선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이게 선이 중간에 없으면 그냥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면이 좀 휘었구나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뭐 모든 면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내려왔는데 또 여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되고 또 여기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긴 되는데 이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선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면을 이렇게 이런 푸시풀 툴로 당길 때 이게 다 따로 당겨지잖아요. 이제 한꺼번에 이 면을 다 당겨야 될 때는 이걸 지워야죠.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우다 보면은 면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면을 써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파트 1에서 얘기한 그런 면이 약간 휘었을 때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제가 만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밑으로 0.1 내린 거니까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갖다 대고 이동 툴로 그냥 갖다 대고 클릭 한번,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리고 방향키 위나 아래 락을 한번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고 0.1 해주면 원래대로 이제 된 거거든요. 이제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러면 바로 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걸 지우려도 면이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평평한 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최근에 만난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면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따라가서 뭐 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어, 여기 툴, 뷰라는 툴에서 뭐 프론트 이런 걸 찍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룹을 하면은 여기를 메이크 그룹을 이렇게 하면은 이 물체 주변으로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약간 원근감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이거를 하고 프론트 이런 걸 찍어주면 요게 혹시 0.1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그 티가 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를 0.1 정도 내릴게요. 아까처럼 그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티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밑으로 Z축을 내리고 0.1. 자, 그러면 이게 선이 하나 이게 보이잖아요.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처럼 프론트, 그 다음에 카메라는 패러럴입니다.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패러럴 뷰는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게 가려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두께가 보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비교를 위해서 옆에다가 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냥 만들게요. 이제 이게 패러럴 뷰이기 때문에 뷰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옆에서 바로 만들었는데 프론트 찍고, 자, 이걸 보면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두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께를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거거든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될 때까지 볼게요. 예, 이게 제가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예, 더 이상 확대가 계속 되긴 되네요. 계속 되긴 되는데, 이 정도면은 0.1짜리 선을 그려도, 예, 0.1짜리 선이,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가로로 그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죠? 줄이겠습니다. 쭉 줄여서, 클릭을 한번, 예, 카메라가 좀 이렇게 보는 뷰랑 바깥쪽이나 이제 카메라가 아마 이쪽에 있을 텐데, 그려지는 게 이제 카메라는 이쪽에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곳,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프론트 뷰를 딱 보잖아요. 카메라 여기서 여기를 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봐요. 근데 실제로 물체는 여기 만들어집니다. 뒤에, 카메라 뒤에.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물체를 만들었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거 멀리서 보는 줌 익스텐드 이거 누르시면은 아마도 이게 좀 너무 가까이 보셔서 뒤에 만들어져서 안 보이는 거라서 뒤에 막 사각형 같은 게 이런 데 막 쌓여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원래는 이게 0점짜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기서 이쪽을 봐요. 이렇게. 우리 뒤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저 물체가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 보는 건 저쪽이지만 실제 만들어지는 건 이 0점 좌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얘는 얇게 보이는데 옆에 있는 거는 프런트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0.1만큼 내려갔고 한 개는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처럼 제가 중간에 면을 지우고 네, 요 면도 막 이상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다시 0.1만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끝을 잡고 위로 쭉 쟤도 쭉 바꾸고 그 다음에 0.1 올리면 선 그리면은 바로 면이 만들어지면 이제 정상적인 면으로 된 거거든요. 네, 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그룹을 닫은 다음에 프론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확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얘도 두께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제 이게 확대했더니 두께가 있어 보인다. 내가 두께를 주지 않았는데 아 그러면은 약간 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복잡한 형태를 그리신 거다. 그래서 너무 아까우면은 이제 이게 방법인데요. 저도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거를 선을 이렇게 그려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0.1 정도 내리고선 그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밑으로 0.1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면은 바로 면이 생성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자, 지금은 그룹을 제가 열지 않았어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두껍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그룹 밖에다 그려서 이렇거든요. 이거는 그룹 밖에다 그리면은 안에 있는 거랑 붙지 않으니까 당연히 면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안에다 그렸을 때 그때도 어차피 면이 안 만들어지면서 선이 두꺼워요. 그러니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안에서 면을 찍을 수 있는 상태여야 여기다 선을 그리면 이제 서로 면끼리 붙고 면이 채워지고 뭐 이런 특징을 갖는 건데 이 선이 두껍다 그러면은 혹시 그룹 밖에다가 내가 그린 게 아닌지 그걸 좀 살펴보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주변에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편집 모드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두껍게 보인다 이러면 아 이런 데가 혹시 약간 내려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릴 때 좀 삐뚤게 그린 게 아닌가 특히나 뭐 곡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위로 그려지지 않게 조심해서 그리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뭐 온페이스 이런 게 꼭 떠야지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내려간 걸 제가 알면 하는 건데 만약에 저걸 모르고 저 해결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상한지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면이 생성되잖아요. 그럼 여긴 괜찮은 거예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괜찮죠. 여기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쌓아보는 그러니까 약간 벽돌을 쌓듯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했더니 여기가 지금 괜찮잖아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먼저 채워졌네요.
여기를 해볼게요. 곡선이 있으니까 이런 데가 훨씬 더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잘 안 되면. 자, 여기도 채우고.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되면은 면을 지워봐야 돼요. 얘를 지워볼게요. 면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자, 언더하고 여기를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또 괜찮고. 그럼 여기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의심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지우고 다시 만들면 게 좋다. 이런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지웠을 때 면이 없어지잖아요. 이러면 사실 이건 못 쓰거든요. 못 써요. 이게 이렇게 해서 면이 채워진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올렸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면을, 그러니까 그걸 다 점검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프론트를 이렇게 하셔서 확대를 했는데도 지금처럼 확대했을 때 이렇게 두께가 이런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도 두께가 보이고, 아니면 점선을 다 쳤는데도 두께가 보인다. 이러면 분명하게 뭐가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높낮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면이 안 채워진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선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면요,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은 이것이 지워도 면이 안 없어집니다. 굉장히 이상한 경우지만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거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뭐 제가 얘기를 못 할 텐데, 실제로 이런 경우까지 있네, 이게 경험한 거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곡선을 쓰실 때는 온페이스라는 스냅이 뜨게 해서 바닥에 붙여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면이 안 그려지면은 구를 밖에다 그린 건지, 아니면 약간 면이 평평한 게 이제 평평한 상태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인사까지 드렸는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내용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면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경우, 제가 이거 이제 확대를 하면 구 안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면 면이 한꺼번에 채워지죠. 면이 한꺼번에 채워진다는 거는 어딘가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제가 설명 중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이 중간에 이렇게 두 겹이거나 좀 두꺼워지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랬는데, 요거는 이렇게 선이 얇기 때문에 사실 문제 생길 소지가 굉장히 적은데요.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선을 쓰시다 보면은 이런 선들이 조금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선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물론 이건 제가 임의대로 이 상황을 만드는 거긴 한데, 자, 이렇게 이제 선이 삐져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면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다가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그런 짜투리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죠? 여기다 이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전혀 다른 곳에다 그리면은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해볼게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자,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채워지는 이유가 여기 짜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짜투리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해도 아마 여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이제 일단 지우고 제가 선을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지우개로 지우면 면이 안 없어집니다. 왜냐면 여기 평평한 면이고 그 문제가 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 좀 추가돼야 돼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이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참고하시면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